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무려 7경기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이 기나긴 무승의 늪에서 빠져나온 토트넘의 브렌트포드 원정 2대0 승리 누가 이끌었냐? 바로 손흥민 선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포스터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공식 채널 역시 쐐기골을 기록한 선제골이 야넬트의 자책골이었으니까 그 골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득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맹렬했던 동점골을 노리던 브렌트포드의 추격 의지를 꺾어놓은 이 사르의 골,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했잖아요. 사르가 골을 넣자 손흥민 선수가 안아 올리면서 또 축하해주는 모습, 잘했다 두드려주는 모습도 크게 소개가 되면서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한 해결사 역시 손흥민 선수라는 점을 영국 현지의 주요 매체들, 언론에서 정말 크게 조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도 토트넘이 무려 7경기의 무승을 끊어낸 큰 승리였다라고 조명했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이죠. 스카이 스포츠 역시 경기 종료와 함께 토트넘이 브렌트포드가 수많은 기회를 낭비한 끝에 큰 전투와도 같았던 경기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승리를 기뻐하는, 또 일어서라고 외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메인 사진으로 뽑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은 사르가 넣었고 또 야넬트의 자책골이 조금은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불운한 요소도 있었겠지만 이 경기의 메인맨이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영국 언론 역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영국 현지 중계방송에서는 어떻게 이 경기 해설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두 골 관여를 평가했을까? 저희가 이 경기 입중계 중에 또 후토크를 통해서도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두 골 나왔던 장면 모두 손흥민 선수가 이끌었다라고 강조해드렸는데 이러한 반응은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 공식 MOM이라든지 팬들이 뽑은 MOM, 통계 기록 평가까지도 왼쪽 측면 수비수로 뛴 제드 스펜스가 상대의 핵심 공격수인 오른쪽 측면 공격수 브라이언 음베모를 잘 막았던 것이 분명하지만 승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골이잖아요. 그 두 골 2대0에 모두 손흥민 선수가 관여한 것은 명확한 팩트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를 하면서 전반 29분에 나온 비탈리 야넬트의 자책골을 설명하는 멘트인데요. 토트넘이 리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처음에는 워낙 혼잡한 혼돈 속에서 나온 골이니까 누가 마지막 터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스윙스 이너 코너킥을 휘어지게 잘 차서 문전으로 보냈고, 브렌트포드 골키퍼 하콘 발디마르손 선수가 몸을 날려서 막아내려고 했지만 그 앞에서 브렌트포드의 수비형 미드필드인 비탈리 야넬트의 등에 맞으면서 들어갔네요 라고 느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도 득점을 주장하지 않은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넣었다 라고 할 리도 없고, 내가 맞고 넣었다, 내가 맞고 자책골이 되었다 라고 인정할 상황도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골이 딱 나왔을 때 셀레브레이션이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이 장면에 대한 BBC의 묘사는 혼돈 속에 손흥민 선수가 이 코너킥으로 골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스카이 스포츠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 현장 취재한 피터 스미스 기자가 정말 엉망진창인 브렌트포드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밀어붙이고 끌고 당기고 혼잡한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공격진이 수비수들을, 골키퍼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히 잘 짚어주지 않는 것을 좀 아쉬워하는 반응들도 있고, 토트넘도 사실은 그런 형태에서 실점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을 이제는 토트넘도 영리하게 역이용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발디마르손 골키퍼 앞에서 비수마가 방해하는 동작들을 가져왔지만 그 앞에 브렌트포드의 수비 선수들조차도 스스로 엉키면서 이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이 킥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혼잡하긴 했지만, 그러나 what a delivery from Son,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딜리버리, 대단한 코너킥을 연결했기에, 손흥민의 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날카로웠기 때문에,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올 시즌 카라바오컵 맨유전에 직접 코너킥으로 득점을 한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조명한 것이죠. 이 득점 장면 스카이 스포츠도 실시간 중계 당시 현재 영상 방송 중계 당시에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자 원정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인스윙 코너킥이 휩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채찍과 같았다. 채찍을 내리치듯이 정말 강력하고 날카로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이 야넬트의 어깨를 맞고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름다운 골로 보이진 않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꼭 필요한 골이었다라고 하면서 엉켜 들어가는 상황이긴 했으나 이 골 사실 저는 골문 안으로 코너킥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넬트를 맞고 들어갔다 해도 야넬트의 자책골이 아닌 손흥민 선수의 골이라고 정말 인정해도 결코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책골의 기준은 골문 안으로 향하지 않던 공을 건드려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자책골인데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골키퍼 앞에서 뚝 떨어지면서 골문 안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골키퍼 앞에서 굴절되어 들어간 것이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건드리거나 골키퍼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명확하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등을 맞고 어깨를 맞고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 각도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공이라면 애초에 이 선수들에게 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전 1대0으로 마쳤을 때 토트넘 1대0으로 마쳤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끌어낸 자책골은 토트넘이 올 시즌 전반전에 기록한 24경기에서 넣은 25번째 골이었고요. 토트넘보다 전반전 올 시즌 많은 골을 넣은 팀은 26골을 넣은 맨시티 뿐이니까 토트넘이 전반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인데 후반전에 꼭 골을 먹고 뒤집히고 비기거나 지는 경우들이 많다. 후반전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하프타임에 BBC와 스카이 스포츠가 경기의 주 관전 포인트로 잡은 대목입니다. 이날 토트넘의 선제골 과정에 대해서 현장 취재한 BBC의 니자르 킨셀라 기자는 솔직히 오늘 경기 토트넘은 공격력이 최고조에 달하지 못했으나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킥이 상대 야넬트에 맞고 들어간 정말 좋은 순간이 나올 수 있었다. 그 순간 덕분에 앞서갈 수 있었다.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공격적인 면에서 더 나은 팀이었지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토트넘은 11명의 주전급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꽤 이질적인 구성으로 경기를 하면서도 역경을 이겨냈는데 정말 감탄할 만한 일이라면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어린 선수들, 어색한 위치를 뛰어야 하는 선수들을 이끌면서 또 골까지 만들어냈던 이 코너킥의 주인공으로서 굉장한 퀄리티를 보였다라고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딱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전반전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BBC도 메인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야넬트의 자책골이 이날 경기 전반전의 차이를 만든 요인이었다. 그 코너킥, 그 자책골 주인공 누구냐? 소니의 킥이었죠. 과연 그렇다면 이 전반전의 결과를 후반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드문 이 승리, 지금 드물어진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라고 화두를 던졌고요. 그 승리 어떻게, 언제 쐐기 박았냐? 87분 파페사르의 골을 통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슬립스 인 파페사르. 파페사르에게 공을 싹 깔아줬다.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다. 브렌트포드가 동점골을 넣기 위해 전진해서 생긴 그 뒷 공간을 잘 포착해서 밀어줬다. 그리고 사르 역시 골키퍼가 먼저 나올 때, 뛰쳐나올 때 그보다 앞서서 공을 확보하고 수비가 막기 전에 가랑이 사이로 찔러 넣어서 공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다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공영방송 BBC가 생각보다 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스카이 스포츠의 실시간 중계 코멘트를 보면 더 확실한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골이 이제는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놨다. 추가 시간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의 결과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가 안 끝났는데도 이 골이 아마도 토트넘에게 귀중한 승점 3점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골을 넣은 사르가 아닌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코멘트가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길게 내준 공을 파페사르가 받았는데요. 파페사르가 달려들 때 이 패스의 질이 어느 정도냐? Place the ball of dreams. 꿈과 같은 볼을, 꿈 같은 패스를 사르에게 준 것입니다. 물론 미드필더 사르 역시 델리케이트 터치, 섬세한 터치로 공을 확보한 이후 하콘 발디마르손 골키퍼를 뚫고 골을 넣긴 했지만 이 공을 collect a long ball forward, 길게 전진하는 패스를 잘 골라줬던 손흥민 선수, 공격 방향을 턴하고 꿈과 같은 패스를 찔러줬다. 꿈의 패스라는 엄청난 표현, 채찍 같은 코너킥이라는 선제골 상황의 표현에 이어 꿈 같은 패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날 나온 토트넘의 두 골 과정에 결정적인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인 것을 명확하게 스카이 스포츠는 실시간 중계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국 현지 시청자들에게, 축구 팬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물론 이날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하는 과정에는 수비적인 공헌이 컸어요. 두 골을 만들어낸 것도 중요했지만 브렌트포드가 공격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경기를 주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토트넘 수비수 출신인 스티븐 켈리가 BBC 라디오 해설을 맡으면서 토트넘에겐 큰 승리였다고 하며 브렌트포드가 볼 점유율도 앞섰고 파이널 서드 진입도 많이 했고 공격을 주도했는데 득점을 연결하지 못한 것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이 굉장히 뛰어난 회복력과 수비를 할 줄 아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다. 운 좋게 무실점 경기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수비를 보여줬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승리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필요한 승리였다. 꾸역꾸역 이겨낼 수 있는 승리, 무실점 승리를 해냈고 그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를 통한 역습,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이런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려내는 공격 작업과 더불어 팀 전체의 조직력, 그 역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내내 끊임없이 독려하고 하프타임에도, 경기 전에도, 경기 중에도 하면서 이끌어냈던 모습들도 많이 클로즈업되고 조명이 됐거든요.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역시 우리의 플레이는 많은 면에서 적절했지만 또 좋은 장면도 많이 만들어냈고 크로스를 30개나 했고 정말 수많은 슈팅을 했지만 빅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올 시즌의 최고의 수비를 보여주는 날이다. 그래서 한 골로 승부가 엇갈릴 수 있는 경기였다. 그들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했고 우리는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먼저 골을 넣었다면 다른 경기가 되어줄 수도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는 크로스바를 때렸던 위사의 기회였는데 그걸 살리지 못한 것도 꽤 아쉽다라고 논평을 하면서 토트넘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정할 만한 승리이다라고 토트넘을 칭찬한 것이죠. 이적 시장 기간에 누구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을 거라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말하면서 토트넘이 영입 제안을 했던 위사 그리고 은베무 모두 팔지 않겠다라는 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토트넘은 2대0 승리로 리그 무승을 끊어냈고 연달아 모든 컵 대회에 살아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일정을 이어갑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7일 금요일 새벽 5시에는 리버풀과 원정 경기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이 이어서 열리게 되는데요. 1차전 홈 경기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웸블리에서 열릴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과 기세 분명히 토트넘이 꾸역승, 실리적인 경기, 리버풀 원정에서 상대가 전진할 때 그 뒤를 노릴 수 있는 정말 이제는 무모한 축구를 하지 않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인 만큼 기대감이 들고 있고요. 또한 최근 흔들리고 있는 울버햄튼에게 일격을 당한 에스턴 빌라와 2월 10일 월요일 새벽 2시 35분에는 FA컵 4라운드 32강전도 치릅니다. 그리고 이미 리그 전반기 원정 경기 승리,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도 승리를 거둔 상대 맨유, 게다가 맨유도 부진이 다시 커지고 있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4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패배로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맨유인데 2월 1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이 맨유전도 브렌트포드 원정이라는 고비를 넘어낸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버풀, 빌라, 맨유 지옥의 3연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0시에는 입스위치 타운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펼쳐야 하는데 토트넘이 홈에서 올 시즌 첫 승을 입스위치에 헌납한 팀이 됐지만 오히려 원정 가면 입스위치가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이제는 토트넘이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통해서 서력하는
복수전을 펼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맨시티 역시 토트넘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근래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상대죠. 이미 올 시즌 카라바오컵에서도 리그 전반기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상대인 만큼 최근의 분위기가 토트넘에게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지만 이 브렌트포드전의 정신력, 전술적, 또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 모든 우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승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제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는 고집을 꺾었고 손흥민 선수의 정신력과 의지력과 체력이 모두 회복됐다. 그 점은 이제 후반기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축구를 보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또 손흥민 선수를 다시 한번 힘차게 응원하면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리버풀전 빌라전 역시 한준TV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 현지 영국 방송 중계의 다양한 반응과 코멘트와 분석까지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